안녕하세요. 이슈타파 최봉기입니다. 지난 4월 30일 대만에서는 특이한 미리국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인 남성 쩌우씨의 미리국 사건인데요. 그는 혼자 모터도 없는 무동력 고무보트를 타고 중국 푸젠성에서 대만 해협을 건너 약 11시간 만에 대만 타이중 항구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는 대만 해안에 상륙한 후 2시간 동안 머물다가 춥고 배가 고파서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곧바로 경찰에 인계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죠. 동해상을 통한 미리국 등 이번 대만 미리국 사건에서 가장 의문스러운 점은 쩌우씨가 어떻게 고무보트 한 척만으로 중국에서 대만까지 곧바로 올 수 있었느냐 하는 점인데요. 이 보트가 군용과 흡사한 제품이라 매우 견고하고 튼튼하다고 주장하지만 그래도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날씨가 맑고 해상 기상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어떻게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정확히 잡고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냐 하는 점입니다. 그는 이 점에 대해서 아이폰의 나침판 기능을 활용해서 안전히 왔다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둘째, 쩌우씨는 푸젠성에서 대만 해협을 건너 대만에 도착하는데 휘발유 50리터를 소모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 대만의 해군 사령부 참모장들도 50리터만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일반적으로 미리국자는 육지에 오를 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해서 내륙으로 진입합니다. 그러나 쩌우씨는 육지에 오른 후 2시간 동안이나 머물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본인의 신분을 노출했다는 점이 매우 수상합니다. 밀항자 신분을 본인 입으로 직접 밝힌 것을 보면 그의 밀항은 다른 미리국자들의 목적과는 다른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다음 넷째, 시민들이 왜 대만에 왔냐고 물었을 때 쩌우씨는 처음에는 성공의 기회를 찾아서 왔다고 했다가 시민들이 재차 물어보자 이번에는 대만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동경해서 라고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대답 둘 다 미리국 진짜 이유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는 11시간 동안 항해했다고 주장했는데 햇빛을 가리는 차양시설이 없는 보트 위에서 무려 11시간 동안이나 항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에 화상을 전혀 입지 않았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탈수 현상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는 멀쩡하게 대만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조금 전 살펴본 5가지 의문점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가 보트로 중국에서 바로 온 것이 아니라 다른 배를 타고 오다가 목적지 부근에서 보트로 옮겨 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의 미리국에 있어 가장 큰 의문점은 그가 대만 해군과 해경에 발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대만의 국가안보에 대해 걱정하는 이들이 많아졌고 대만 국방장관 또한 허점이 있다고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레이더가 바다 위에서 고무보트 같은 작은 목표물을 탐지하기란 꽤 어려운 일입니다. 레이더의 민감도를 높이면 작은 보트도 탐지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파도까지도 탐지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대만의 군 관계자도 해군 레이더로는 보트를 볼 수 없고 해경 레이더만 어느 정도 탐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쩌우씨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받고 격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가 과연 일반적인 미입국자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을 갖고 미입국하였는지 밝혀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미입국 사건이 대만의 해상 경계 감시망을 뚫은 사건으로 대만에 경종을 울린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중공이 대만을 상대로 새로운 침략 전술을 시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으로서는 더욱 충격적일 것입니다. 그러면 중공이 대만을 상대로 새로운 전술을 펼쳤다고 가정해 봤을 때 예상되는 전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전술은 대만의 해안 방어 능력을 시험하고 대만 연안의 지형과 수로를 정탐하는 것입니다.
향후 대만 해안 상륙작전에 사용할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인데요. 지금은 첩보위성, 무인기 공중 촬영 등 원격 측정 기술이 많이 발달해 있지만 상륙작전에는 연안의 정확한 지형과 수로 정보가 필요하죠. 이런 유형의 정보는 현장에서 얻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안선을 파악하기 위한 연안 정탐에는 저우씨가 타고 온 고무보트가 매우 적합한 이동 수단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미리국 사건을 통해 대만은 보트를 이용한 은밀한 공격을 방어하는 데 허점이 노출되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공이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대만 해역을 교란하고 미리국하는 방식으로 대만 연안의 지형과 수로 정보를 수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죠. 다음 두 번째 전술은 개미 이사수법으로 스파이나 특수부대를 대만에 조금씩 그리고 살금살금 투입해 내부에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우씨는 발각됐지만 침투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있을까요? 앞으로 중공은 특수임무를 띈 스파이나 특수부대 요원을 이런 수법으로 대만에 들여보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중공은 대만의 스파이를 침투시키기도 하지만 대만인을 포섭하여 정보를 빼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공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하다 발각된 이들 중에는 장성급 출신자와 전직 고위급 정보장교도 다수 있었는데요. 대만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인물 중에는 대만군에서 중국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부서의 총괄 책임자도 있었습니다. 1949년 중국과 대만의 내전이 끝나고 7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스파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올해 2월 국방부 군사정보국 5처장 출신인 외청 예비역 소장과 예비역 대령 3명을 국가정보공작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합니다. 외청 전 소장 등은 2012년 중국 광동성에서 중공 안보기관에 포섭된 후 2013년에서 2018년까지 무려 6년이란 긴 기간 동안 중공을 위해 대만군 내에서 스파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밀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만과 중국 간 양안 관계가 교착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공이 제공해주는 사업 특혜 등 불법적 이익을 얻기 위해 스파이 활동을 지속했다고 하죠. 중공은 저들에게 현금과 공짜 여행, 중국 내 사업 기회 등을 제공해줬다고 합니다. 또 지난 2020년에는 대만 육군 소속 현역 영관급 장교가 중요 군사 기밀을 중공에 넘기려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죠.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대만 8군단 소속 유모 중령은 휴대전화로 대만 군사훈련 중요 작전 계획을 촬영해 중공에 넘겨주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대만 육군 통신전자정보처장인 러센저 소장이 무려 7년에 걸쳐 대만과 미국 간 군사정보를 중공에 빼돌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예 중국으로 기순한 사람도 있습니다. 리니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꽤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는 현재 베이징 대학 교수이자 중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세계은행의 선임 부총재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선임된 경제학자입니다. 과거 주룽주 총리가 중국 5개년 개발 계획 입안을 맡겼을 정도로 뛰어난 브레인입니다. 비록 그는 화려한 경력을 지녔지만 현재 대만에서 수배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대만에서 출생하여 대만 대학을 졸업한 리니프는 장교로 재직하던 중 대만군 병력 배치도 등 기밀 문서를 지니고 농구군 하나의 의지에 헤엄을 쳐 중국으로 망명했다고 합니다. 대만의 기밀을 중국에 혼납했기에 그는 현재 탄력 및 1급 반역죄로 수배 중인 상태입니다. 이렇듯 중공은 끊임없이 스파이를 보내거나 대만 사람을 포섭해 스파이 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스파이 가운데 적발된 사람도 많지만 적발되지 않고 활동하는 스파이는 분명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 또한 중공이 스파이를 몰래 대만에 심는 방법 중 하나일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다음 세 번째 전술은
짧은 틈을 두고 비행기로 계속 공격을 해 대만 공군을 지치게 한 뒤 방심하는 틈을 타 대만 해상을 교란하는 작전입니다. 지난 1년간 중공은 공군 비행기로 대만 방공 식별구역을 지속적으로 침범해 대만 공군을 지치게 만들었죠. 이런 소모전으로 대만 공군의 전력이 많이 소모되고 있는데요. 공중을 위협하면서 동시에 해상도 위협하는 전략이죠. 이번 미리국 사건으로 대만 정부와 군부는 더욱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양 순찰과 감시에 더 많은 인력과 에너지를 쏟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만 해상 전력을 교란하려는 중공의 파상 공격은 그 효과를 거두게 되는 셈이죠. 네 번째 전술은 대만의 전염병 대유행을 조성해 혼란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이른바 바이러스전을 개시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분석을 음모론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바이러스 전쟁 현실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중공은 지난해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의 실상을 은폐하고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도록 방치해서 결국 대유행을 초래함으로써 전 세계 국가들의 역량을 약화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중공은 전염병 대유행으로 세계가 혼란에 빠진 상황을 대변화의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잡기 위해 중공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인 지금도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대만 정부의 전염병에 대한 정치적 조작을 중단하고 양안 국민의 왕래를 가로막는 규제 조치를 조속히 전면 철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인도발 변종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 삼성에 감염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은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 각지에서 감염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도 대만의 조속히 규제를 풀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 중공이 바이러스를 무기화해서 대만을 상대로 바이러스전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이한 방법으로 대만에 미립국한 중국 출신 저우시의 사례를 통해 앞으로 중공이 대만을 향해 펼칠 새로운 전술의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끊임없이 합병을 요구하는 중공, 그리고 이를 거부하며 독립을 유지하려는 대만. 대만은 세계보건기구 WHO와 세계보건총회 WHA에 가입하는 문제에 있어 중공과 계속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생존과 방역을 걱정하면서 동시에 중공의 군사적 도발도 대응을 해야 하는 골치 아픈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만은 이런 난국송에서 어떤 현명한 돌파구를 찾게 될까요? 오늘 시타파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후원도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